네, 매주 목요일 여야 의원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는 오늘 1시에 방류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약간 좀 불안해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도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그 뉴스를 아사히 신문이나 요미우리에서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보도를 해서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는 없겠죠, 설마. 우리가 이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 예. 뭐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그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문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예. 정말 이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또 국제적인 관리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 오염수 방류에서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 오염수 방류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의 많은 원전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IAEA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다면 그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나 어떤 다른 쪽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국제적 규범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방류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프랑스, 미국, 캐나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기준치에 부합하면 방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문재인 정부도 이런 그 국제적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방류하면 관여하지 않겠다. 또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주권 국가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또 우리 정부가 합동으로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 바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의 기전과 근거에 판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근데 이제 말씀이 맞는 오염수 방류에 누가 뭐 찬성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걸 좀 구체화해서 보여주시는 게 이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인데 뭐 요미우리 보도나 우리가 아사히 신문 보도를 왜 이야기하냐면 요미우리 보도도 오염수 문제를 의제에 올리는 걸 보류했다. 한국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의제에 올려서 국민들의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대통령이 말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 권한과 규범 방류에 대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과 규범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바이든 앞에서 우리 오염수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시다는 약속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묻지도 못했다는 것. 그것도 심지어 의제를 그쪽에서 배려해서 우리 때문에 빼줬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예를 들면 일본의 보도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정 보도를 또 정부가 요청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우리나라 MBC나 KBS가 그런 보도했으면 정정 보도뿐만입니까? 비행기도 안 태우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정 보도 요청을 해서 우리 국익을 국익을 해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를 모독하고 있다라고 요미우리와 뭐 아사히 신문에다가 항의해야 될 것인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의제로 올려야 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국은 찬성도 하지 않지만 지지도 안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피스가 어제 뭐라고 합니까? 돌이킬 수도 없는 재앙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 이번 오염수 방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방조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떤 국민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우려 또 국민의 걱정 또 어민들의 걱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걱정들을 전달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방조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정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술하게 생각을 하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용인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접근이나 또 국민의 안전 이 문제에 신경 쓰는 정치적인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학적 진실에 사실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선동적인 메시지들을 내보내고 특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거는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까지 써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지금 어떤 부분을 감추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오염수 방류 부분에서 원전의 어떤 침체물이나 이런 부분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제까지 수많은 삼중수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이 우리 서해 바다로 내뿜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해로 내뿜고 있고 미국은 태평양으로 보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러면 아무 문제도 얘기를 안 했고 있냐. 국제사회가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 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적어도 안전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용인돼 갖고 국제사회가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린피스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들은 그냥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와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시민단체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지금 잔류량을 배출할 게 이제 134만 톤이라고 그럽니다. 이 134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4만 톤이나 양이 얼마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을 적에 1년 동안 배출된 그때 빠져나간 양의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때 이 즉각 앞으로 30년에 걸쳐 내보내는 양의 1000배가 넘는 양이 그때 일시에 빠져나갔고 그때는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장치도 없었죠. 그냥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까지 우리 바다에 또 이 태평양의 이런 바다에 방사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가령 이제 정치적인 접근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반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 합니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검사, 방사능 검사를 더 강화하는 정도로 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예 수입 자체를 막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 수입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WTO에 제소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난다고 해서 일본이 제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제소를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다. 지금 후쿠시마 그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EU나 또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 다 수입 해제했지 않습니까? 다 갖다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검사도 아니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합니다. 네, 저도 말씀을 좀 드려도 되면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했던 안 했던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때 야당도 그런 논리로 다 막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한 삼중소소 문제라든지 야당이 다 주장했던 겁니다. 막고. 그러면 사실 새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는 막아줄 줄 알았던 국민들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러면 찬성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을 때 국민의힘이 아무도 찬성 안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부터 지금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위원장 다 그때 반대한 목록들이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아까 정치적인 쟁점을 만든다라고 했던 그런 시간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이 중국과 러시아 이 인근 국가에서 뭐 수입만 안 한다 하지만 이쪽은 이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일본한테 이걸 바다에 하지 말고 수증기로 만들어서 날렸으면 좋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다로 내보내는 게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이 아니라 우리는 일본에게 가장 안전한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적어도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 이런 정도 판단이 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일본의 인근 국가처럼 적어도 수증기로 내보내라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 정부의 한계가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린피스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 시민단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면 IAEA는 무조건 찬성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하는 이야기가 30년 방류해보고 문제가 되면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 아닌 거 아닙니까? 30년 후에 문제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할 겁니까? 그때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이게 여당의 역할이죠. 이게 야당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방류되면 인해서 IAEA는 무조건 믿어야 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고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야당 시절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때 우리가 잘못 주장했다라고 설명이 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설명은 아무것도 없이 그때는 그게 맞아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고 지금은 그때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다고 또 공격하는 방식으로 여당의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좀 진지한 자세 국민들을 위한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지적에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일단 수산물 전면 금지부터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왜 야당 때는 그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저는 그거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용인했을 적에 다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야당이 되니까 또 입장이 바뀐 거죠. 예?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럼 그 여당 때와 야당 때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거죠. 민주당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정치가 여기서 무엇이 객관적 사실인가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래서 국민의 실질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전을 누군가가 불안감을 과장해서 증폭시킨다면 그거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낮춰서 국민의 안전을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수증기를 내보내는 부분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언론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부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오히려 바다의 방류에서 희석시키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부터 이 부분을 선택을 안 하고 바다에 방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용인한 거죠. 왜? IAEA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IAEA가 그렇게 해놓은 건 이상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역시 저 두 분이 나오시니까 꽉 차네요. 토론이. 예. 흥미롭습니다. 그 검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출석하겠다라고 했다가 검찰은 오늘은 뭐 수사 일정 때문에 또는 재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30일 날 나와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거 검찰이 또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여간 검찰이 저렇게 그 사법 절차대로 본인들은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국민 앞에 우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입장을 말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소환이라도 부르면 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소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소환하는 것에서 응할 겁니다. 그리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 대목에서 사실은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는 2년 이 넘는 시간 동안 몇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전 되게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는 검찰의 겁니다. 주장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조사를 했고 몇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으면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한테 소환 통보를 할 때라면 준비는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빨리 응답하고 또 영장을 칠 계획이 있다면 정기국회에 굳이 치지 말고 빨리 쳐달라. 내가 법원에 가서 나의 신변에 대해서 묻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 정도까지도 굳이 좀 더 기다려봐라.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검찰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설득될 수 있느냐. 저는 그냥 국회를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여당의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하지 마라.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소환에 응하겠다고 하고 응하겠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빨리 가겠다라는 거고 심지어. 그리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영장을 쳐라. 영장을 치겠다는 것도 재판 그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굳이 비회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회기 중에 제1야당의 대표를 굳이 치겠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여당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 이제 수사 일정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가겠다고 하는 날짜와 검찰이 원하는 날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는 그날 꼭 내가 필요하니 내가 그때가 편하니까 그때 가겠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검찰은 오늘 30일 날 수사 일정상 맞으니까 그때 와.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저는 검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있지만 검찰도 좀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조율을 했거든요. 이 조율하는 부분이 무슨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회기 중에 비회기를 만들어서 영장 청구를 해달라.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난센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비회기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법원에 출두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회기 때 하잖아요. 회기 때 하는데 본인이 빨리 가서 실질 심사를 받고 싶으면 본회의 때 체포 동의안 올라오면 신상 발언 통해서 저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을 테니까 오늘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민주당은 자체 의석만으로도 가결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결시키면 또 가서 그냥 영장 실질심사를 법원에 가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때 해달라, 회기 때 해달라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출두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의석 구조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 맞죠. 거죠. 우리 이태규 의원님이 더 정확하게 아는데 앞부분도 저 같은 맥락이니까요. 네. 뒷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부담은 사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요구했던 안 했던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더해지는 건 사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거를 얹히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판사에게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것 아니냐.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인식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말이죠. 굳이 꼭 그래야 된다라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1야당의 대표를 자기네 당의 의원들을 손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당 의원들도 가서 체포 동의안에 동의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저의 평행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5번 당했는데 언제 당했는지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예. 뽑아봤더니 지난해 12월 23일 날 처음 이제 성남 FC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특별 사면 발표 하루 전날입니다. 그리고 올해 설 연휴 일주일 전인 1월 16일 날 대장동 관련 소환 통보를 합니다. 이게 설밥상 민심이거든요. 그다음에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최대 악화됐던 1월 31일 날 한겨울이죠. 이때 사실은 대장동 소환 통보를 또 합니다. 그리고 잼버리 파행 사태 난 8월 11일 날 백현동 소환 통보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렇네.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하는 오늘 어젯밤에 긴급하게 속보로 소환 통보를 또 합니다. 이게 저의 평행 이론입니다. 제가 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공교롭게 여당의 악재가 있을 때마다 또는 뭔가 슬그머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에 굳이 민주당 의원의 손으로 가결을 맡아서 정치적 음모를 더하려고 하지 말고 2년 동안 수사했고 몇백 번이나 압수수색 했으면 지금 가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물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국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이야기고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자꾸 검찰이 누가 봐도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쌓일 거거든요. 국민들이 다 해석할 겁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평행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 정부가 또 검찰이 또 여당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검찰권이 공정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강 의원님 야당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모든 정당들도 그런 거에 연동시켜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걸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 왔죠. 저는 그게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그것이 사실 저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민주당 혁신의 1호 권고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버렸으면 됐다. 예, 그때 해버리고 당당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다 이재명 대표의 업보입니다. 그리고 3.1절 날까지 포함해서 방탄국회 소집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 대목은 맞는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방탄국회 안 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네. 그 말씀이 맞는 말이죠. 국회 소집하면 이재명 방탄국회라고 저렇게 말씀 계속 하셨어요. 몇 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회기 때 영장을 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굳이 회기 때 하라는 겁니다. 굳이 표결을 하라는 겁니다. 방탄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방탄국회라고 비난을 했으면 비회기 때 치겠습니다. 비회기 만들어 놨으니 그 영장 쳐서 2년 동안 수사했으니 저 이제 야당 대표 갑시다. 일정 조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의원님이나 제가 알다시피 굳이 정기국회까지 기다렸다가 굳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굳이 민주당 의원들 앞에 가서 말해라 신상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본인이 당당하면 제가 볼 때 이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걸어 나가겠다. 예? 나 가결시켜달라.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그 법원의 심판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행동하면 어떤 문제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구구절절히 비얘기해달라 정기국회에 청구하는 건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반박 공세를 펼치는 것보다 하나의 행동 당당한 행동으로 저는 그냥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이재명 대표 한다면 국민들은 훨씬 더 이재명 대표를 다시 볼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더 토론이 이제 진행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미 그런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기술을 넣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라면 회기 비회기 따지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방탄국회라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회기 중에 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비회기 때 할 수 있으면 또 하나 있어서 한 3, 4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영 판사 같은 경우에 그 12살 아이 성폭행 했는데 이걸 또 감형을 시켜줬고 초범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20대 남성도 7년에서 3년으로 감형. 이것도 성폭행. 6자리 성폭행. 근데 그것보다 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서울 기독교 청년회 YMCA 여성 회원들이 우리도 임원 선출권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총회원 자격을 달라라고 한 원고가 여성들인데 그 소송에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라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2000년대 중반에 이런 판결이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너무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글쎄 그 판결의 어떤 배경이나 또 본인의 이제 제가 판결문을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으나 아마 그거는 아마 이제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충분하게 저는 이제 토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그런 것보다 지금 대법원장 후보한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 그거는 뭐 이 사법부로서 법관으로서의 원칙과 정도를 좀 걸어달라는 것이 지금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지켜보면서 갖는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법부의 정치화 부분, 정치 편향 판사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이균용 후보자의 그동안 발언들을 지켜보면 저는 많은 부분들에서 정말 사법부의 어떤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각각의 어떤 개별 판결문에 대한 이제 관점들 또 논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의 배경과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중에 문제지만 적어도 이분이 대전 고법원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관으로서 그동안 자기가 소신 있는 발언을 본다면 저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치를 갖게 하는 분은 틀림없다. 검증해 봐야 알겠지만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부분 또 부도덕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그 원칙과 기준을 이야기한 부분은 상당히 기대를 가질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 남았는데 마지막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태기 의원님이 이제 되게 어려우신 여당 의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뭐 여당 의원 한다고 인사되시는 분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잘 모르는 분도 일단 맞고 봐야 되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계속 생기실 거라고 느껴집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민주당이 우리 당의 최기상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균용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걸 최근에 공개했었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핵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어쨌든 중립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 대법원장 잘하기를 바라는 어쨌든 이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식에 갔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 같은 최기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네. 글 중에서 법원 공무원 3,300명 이상이 평가한 법원장 이상 다면 평가에서 법원장 재임 4년 동안 늘 최하위 그룹이셨다는 거예요. 실력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다면 평가에 나온 결과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그런 기대가 좀 저는 좀 약간 민망할 수 있겠다. 이미 다 남아있는. 물론 김대기 비서실장은 실무 능력을 갖췄고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다. 또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서온 법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한 여성의 문제에 대한 네. 판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기대만큼 이 정부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여당이 생각하는 기대만큼 좋은 후보자인지 뭐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더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 들고요. 요 몇 가지 사항으로만 봐도 오히려 그 본인 입으로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누구냐 친한 친구의 친구 사이다. 예. 이렇게 표현한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일단 중립성 그리고 능력 뭐 이런 여러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까요? 10초 정도.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정성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고법원장도 한 거고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로 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4505님이 강훈식 이태규 의원님 오늘 다시 봤어요. 진짜 흥미진진한 토론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저는 예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태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